네, 잘 고른 종목 하나, 열 종목 안 부럽다. 소문 종목 찾기의 허정민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해외 곳곳에 숨어 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오늘 도움 말씀에 유에스스탁의 안동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팀장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아디다스입니다. 지난 저희가 브랜드 선호 조사 때도 좀 살펴봤지만 나이키의 영원한 라이벌 아디다스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아디다스 사실 실적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. 네, 이 아디다스 실적은요. 2015년 중반부터 해서 2018년 중반까지 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12분기 연속 기록했습니다. 이 강력한 수요와 이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총 마진 자체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. 지금 이제 지수만 보더라도 호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디다스만의 사실 강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? 예, 첫 번째는 이 강력한 프로스포츠 선수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건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 기반이 방대하다는 점도 나이키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 이제 오랜 기간 이어진 이익 성장. 이 부분이 약간 나이키보다 조금 최근에 앞섰던 부분이고 네네. 이 네 번째 광범위한 판매망도 나이키와 비슷합니다. 차이점은 다섯 번째인데요. 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2015년에 그 래퍼인 카니에 웨스트를 홍보에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데요. 지금까지도 지금 카니에 웨스트가 아디다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. 네. 리미티드 에디션 그 신발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스포츠 의료 부문에서 운동 선수가 아닌 홍보라는 점에서 이 전 세계 애슬레저 트렌드를 완전히 활용하고 그리고 축구와 농구 밖에서도 이 폭넓은 매력과 이제 높은 브랜드 자산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스포츠 의류 회사로 변신하는 게 이 아디다스가 주가 상승의 여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로 이제 A 리스터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A급 연예인 이 네네.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이 유명 인사들이 아디다스를 선택했고요. 이 잡지와 인스타그램에 그 유명 인사들이 그 아디다스 신발과 옷을 착용한 상태로 이제 소비자들의 노출이 되면서 그 유명 인사들이 입었던 옷을 소비자들이 대량 구매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아디다스의 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요. 이 하이힐에 대한 그 불멸의 사랑을 부르짖었던 빅토리아 베컴조차도 네네. 그 뾰족한 구두, 그렇죠. 그거 하이힐. 스틸레토 힐이라는 스텔레토 거를 힐을, 네. 이걸 자주 벗고 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라는 그 테니스 운동화를 신고 자주 이 노출을 많이 했었습니다. 사실 이 카니에 웨스트가 만든 운동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네.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 네네. 카니에 웨스트 이 운동화를 시작으로 사실 아디다스가 사실 패션 브랜드로의 좀 도약을 모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운동선수 또 셀럽 마케팅으로 아디다스가 지금 쭉 성과를 내오고 있는데요. 아디다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강점도 많고 또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입니다. 네. 한편으로는 사실 나이키와 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? 예, 그 2010년부터의 실적을 보면 그 아디다스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. 이 나이키가 위기감을 느꼈고요. 이 나이키 자체도 아디다스처럼 이 소비자를 직접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아디다스의 약간 둔화세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그림에 이제 그 그림의 파란색 선이 나이키 대 아디다스의 검색 트렌드를 나타내는 건데요. 네. 이 아디다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격차를 좁힌 후에 다시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NBA 그 신인 탑 10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자신들이 신을 그 농구화를 선택하게 되는데요. 이 10명 중 7명이 나이키를 선택했고 아디다스는 2019년에 2명밖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사실 운동선수 마케팅을 아디다스에서 먼저 시작한 줄은 몰랐거든요. 네. 저도 이제 나이키에서 먼저 시작한 줄 알 만큼 괜히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이키의 공격이 좀 지속이 될까요? 이 트렌드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디다스 자체도 향후 두 자리보다는 한 자릿수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
그에 맞춰서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사실 뭐 아디다스 주가 지금 살펴보면 사상 최고치였던 165달러를 좀 기록한 이후에 지금 14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나이키의 좀 점유율을 뺏겼기 때문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? 네, 이 아디다스 자체가 이제 유럽에 본사가 있다 네네네. 보니까 이 CEO 카스페로 로스테드가 이제 통화 전쟁이 회사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그 콜에서 경고를 했습니다. 이 아디다스는 2019년 2분기에 거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이 주식 시장은 미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주가의 조정을 반영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이 무역 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디다스를 비롯해서 나이키까지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디다스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.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아디다스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요. 네. 이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4% 증가했고요. 네. 이 중국의 그 14% 성장에 힘입어서 이 최대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성장이 8%로 이제 좀 끌어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 보면 이 부문별 전반적인 매출이 약 6% 정도 됐는데요. 이 리복 브랜드가 10% 성장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.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는 뭐 12.4%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유럽만 이제 2분기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1위인 나이키와 비교를 해봐도 이 4% 매출 성장률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역풍에 직면한다면 다음 분기는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영업이익만 보면은 이 전분기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9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 비용이 늘어나서 그런지 0.4% 증가에 그쳤습니다. 이 영업이익률은 11.7% 기록했고요. 나이키 영업이익률 12%와 비교해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. 네, 뭐 글로벌 리스크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통계만 보자면 뭐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수치인데 그렇지만 이제 앞서 이제 아디다스 CEO가 무역 또 통화 분쟁 타격이 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좀 중국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? 네, 이 나이키 자체가 이 중국에 노출된 비율이 약 23% 정도 되는데요. 아디다스는 그거에 비해서 좀 제한적입니다. 이 중국에서의 총 생산 능력이 20%를 아디다스가 차지하는데요. 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중국 자체 내에서 이제 소화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전체 사업의 25%를 차지하는 이 현지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이용되고요.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쪽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생산된 재고를 항공으로 보내야 되는 네네.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항공으로 보내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게 당연하겠죠. 그래서 네.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제 나이키와 아디다스 둘 다 이제 무역 분쟁 타격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나이키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봐주셨습니다. 또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또 이제 아디다스 말고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들 좀 살펴봤었습니다.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요? 예, 이 섹터 내 관련 기업들 그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. 이 지난 5년 동안 그 SPDR S&P 리테일 ETF, 즉 뭐 소매 ETF가 10%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50% 이상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. 네. 이 강력한 수익률을 보인 이제 스포츠 의류 부문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아디다스죠. 약 지난 5년 동안 250% 이상 상승했는데요. 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뭐 룰루레몬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기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. 이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뭐 여성의 그 독신 여성이 늘어날수록 이 애슬레저 산업 자체도 성장하게 되는데요. 이 포트폴리오에 뭐 하나 정도는 담아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스포츠 의류 산업 자체가 이 트렌드에 뭐 그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향후 트렌드를 누가 잡느냐가 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나이키가 트렌드를 잡고 있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향후 트렌드를 이제 누가 가져갈지는 투자자분들께서 SNS나 뭐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이 트렌드를 잘 살펴보시면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팀장님 지금 뭐 나이키, 아디다스, 뭐 룰루레몬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기업이 좀 승기를 잡을 것 같으세요? 현재는 나이키라고 보여지는데요. 네네.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
결국에는 이쪽도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지금 특히 이제 뭐 유럽이 더 경기 침체가 좀 더 많으니까요. 네네. 현재는 나이키 선택이 좀 옳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어떤 그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보여진다면 그때 이제 아디다스도 뭐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아디다스 이제 5년 동안 250%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좀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숨은 종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. 오늘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US스탁의 안동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